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FM 91.7MHz 사랑과 희망의 성지방송 천보용의 시와 음악. 안녕하세요, 천보용입니다. 까치설날과 우리 설날은 잘 보내셨는지요? 모처럼 가족 간의 해후도 잘 마무리하셨고요. 그리고 각자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고 나면 왠지 마음속엔 허전함과 그리움이 남아있기도 하죠. 저는 오늘 방송에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히팅 선생의 대사를 첫 멘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어술, 법률, 사업, 기술이 모두는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고귀한 것이 시와 음악,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히팅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혹자는 참 여유로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서 질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이 밥 한 끼 먹고 살기도 급한데 웬 시와 음악이 나오고 낭만이 사랑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하시겠지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젊었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히팅 선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정치, 경제, 어술이나 법률은 방법이고 시와 음악에 묻어가는 삶이 목적이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법을 잘 선별해서 품격 있는 삶을 다듬어가는 천보용의 시와 음악의 진화가 되시길 바라면서 패티킴의 그대 내 친구요, 김용필의 낭만에 대하여 두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어.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야,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야,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
내 친구야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랑 그대 내 친구여 후진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너만에 대하여 네, 김용필과 피팅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생에는 목적과 방법이라는 두 바퀴가 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목적을 향해 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방법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날 한학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때 묻은 노트를 뒤적거리다가 그 안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끝이 있으나 배우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장자의 글을 발견하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열심히 공부하려는구나 생각했었는데 다시 장자의 그 다음 문장을 보니 뒤에는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따르니 위태로울 뿐이다 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부연하자면 끝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밥 한 끼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위태로운 것은 생각 없이 배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장자의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따르니 위태로울 뿐이다 라는 구절을 알기 전까지는 시와 음악에 대한 긍지나 자부심이 하늘같지 않았는데 장자를 만난 이후 천봉의 시와 음악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보는 시간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시와 음악, 낭만, 아름다움 이것을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교육, 어술, 법률 등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위태로움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시와 음악이라는 주단을 깔고 살아간다면 어떤 위태로움도 머지않아 끝이 볼 것이다 라는 장자의 고언에 믿음에 가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박우철의 윤모, 박지현의 못난 놈.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드신 애니 생각나지도 않더냐. 신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일 더하기 일은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인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애니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신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속귀에 견디냐 못난 놈. 속귀에
누구의 형일 게냐 못난 놈. 네, 못난 놈. 사실은 못난 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못난 사람일까? 라고 가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배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못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하늘에 내 마음 닮은 구름 한 점 없이 말짱하고 금화 한입 같은 오늘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위하여 서둘러 성전에 영혼을 떨군 사람도, 한년의 깡소주를 홀로 들이키며 아찔하게 세상을 버티는 사람도 구념과 신전의 교차로 같은 섣달 금음날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지금입니다. 텃밭의 감나무엔 잊지 못한 사랑인 양,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인 양, 아쉬운 듯 애달픈 감 한 개, 까치도 찾아보기만 하고 그냥 훌쩍 지나간 날이 있었습니다. 감나무 끝에 달린 붉은 감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나이 들어 늙어가는 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의성이 엉어리, 이재성의 그 집 앞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흥얼이 토해낸다. 들끓어오르는 그 절규 안에 소리 새가 울어온다. 너도 울어 나도 운다. 허무한 세월이 이내 청춘 어디간 너. 하이 하이 속을 퍼라. 다시 모두 청춘이여. 내 안에 가득한 흥얼이 토해낸다. 들끓어오르는 그 절규 안에 소리 꽃이 지고 진다. 너도 지고 나도 진다. 무정한 님이시 나를 두고 어디 갔나.
애들 퍼라 뜨거운 눈물이여 한마치 햇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장머리로 찾아왔네 그 집 앞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 앞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
옛 노트였어. 정성남. 그때 내 품에는 얼마나 많은 벗돌이 있었던가. 바람이 풀잎을 스치면 풀밭의 그 수련댐으로 나는 이 세계의 바깥까지 얼마나 길게 투명한 개울을 만들 수 있었던가. 물 위에 떠던 그 수많은 벗들 쫓았어. 긴 시간을 견디어 여기까지 내려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리고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그때는 내 품에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의 모서리들이 옹식하게 살았던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래, 그 옆에서 숨 죽일 무렵. 1115한박 내리기는 시 옛 노트였습니다. 정성남 시인은 198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였으며 신춘문예 소식을 듣고 그 순간을 시인은 1년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하루가 바로 그날임이 틀림없다 라고 감회를 회상하기도 하면서 시집으로는 수목정원, 파도의 다수의 작품을 엮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앵두에 비유하면서 앵두가 익어갈 때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고 앵두가 되기 전에는, 즉 젊었을 적에는 목이 말랐고 조바심이 있었고 교만과 자부심이 오고 갔었는데 앵두가 된 이제는 어느 정도 간신히 그림을 견딜만한 나이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자도 이젠 좀 성숙했고 익어간다는 것, 앵두가 된다는 것은 그리운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오니버리 앵두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직 우리에겐 짙은 여름이 기다리고 있고 익어가는 가을, 그리고 차가운 겨울이 남아있는 것이죠. 마지막 연에서 작가는 옛 노트라는 주제에서 주는 옛과 새로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겪었던 숱한 그림을 견디며 살아왔던 흔적이 옛 노트를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적어도 이제는 옹식하게는 살지 않겠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 시 옛 노트였습니다. 다음은 육익종입니다. 들꽃. 나 그대만을 위해서 피어난 저 바위 틈에 한 송이 들꽃이요,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처럼 핀다 해도 내 진정 그대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언제나
것처럼 그대는 내 가슴에 항상 머물고 수많은 꽃 중에 들꽃이 되어도 행복하리.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처럼 산다 해도 내 진정 그대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오색이 영롱한 무지개로 그대는 내 가슴에 항상 머물고 수많은 꽃 중에 들꽃이 되어